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29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일본 언론도 대상이 되는 시진핑의 민족 단결법은 왜 생겨났을까? 트럼프의 G2 구상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엔도우 다카시라고 중국문제 글로벌 연구소 소장, 스쿠바대 명예교수 이학 박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약칭 민족단결법이 시행된다. 그 63조에는 역외 적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의 조직 또는 개인이 국가의 통일과 진보를 해치는 행위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민족 분리주의를 낳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고 쓰여 있다. 따라서 대만의 민진당, 대만 독립파를 지원하는 가오시 정권에는 영향이 미칠 것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티베트 소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려던 해 3월 10일 티베트 라싸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돼 전 세계가 항의 활동에 불탄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세계 주요국들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려는 움직임까지 미치는 사태를 초래하자 당시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주요국 행각을 시작해 고개를 숙이고 제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해달라고 부탁하는 식이 됐다. 그러자 중국 대륙 죄송합니다. 인터넷에서는 후진타오를 현대의 리홍장으로 매도해 중국 내에서 반정부 운동이 일어날 뻔하기까지도 했다. 이때 배경에 있던 것이 1984년에 설립된 NED 전미민주주의 기금인 것이 확실하며 NED의 지원을 받은 국경 없는 기자단 등이 전면에 나와 있었다. NED는 2008년 6월 4일 3월 시위에 조직하거나 자금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시위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다음 사실을 인정했다. 15년 이상에 걸쳐 국외에 거점을 두는 티베트계 인권민주화 단체를 조성해 왔다. 표현의 자유, 정보 유통,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중국의 인권 문제에 국제적 주목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대고 있었다. UN 국제미디어 정책 결정자에 대한 압박도 지원 대상이었다. NED로부터의 인용은 이상 그치고 그것은 결국 배후에 NED가 있었던 것이 된다. 도표 1은 NED 홍콩 티베트 신장 위구르의 지원금 투입 추이 2021년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다. NED는 트럼프 행정부 2.0까지는 미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회계 보고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 때문에 자금 제공에 상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2022년 이후에는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통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2008년 티베트 소요 사태를 준비하려면 2007년 암약해야 했기 때문에 티베트는 2007년 지원금 투입이 많다. 2009년에는 위구르 소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2008년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다. 홍콩은 2014년에 우산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2012년경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을 지원금의 증가에서 알 수 있다. 2019년 이후는 2020년에 홍콩 데모 절정에 맞이해 2020년 6월 안전법 성립으로 끝을 알렸다. 미 CIA 1950년대부터 공산 중국 타도 위해 티베트서 선동 활동 1984년에 NED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CIA가 티베트에서 1950년대부터 선동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기밀 해제된 미 정부
역사문서 역사가실에 의해 밝혀졌다. 즉 미국은 초기에는 CIA가 잠복 활동을 했고 1984년부터는 제2의 CIA로 불리던 NED가 활동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움직인 중국 학자, 연구자들과 민족 단결법. 아직 후진타오 정권 시절이었던 2011년 칭화대 후안강 교수와 후렌 특약연구원이 제2세대 민족정책, 민족교류 융합 일체화와 일체의 번역을 촉진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하와 같은 일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56개 민족이라는 의식을 서서히 희석시킨다. 중화민족으로서의 귀속의식을 강화한다. 민족별 집단적 권리보다 개인으로서의 공민권을 중시한다. 인구이동, 혼주, 공통어를 통해 민족 융합을 진행한다. 민족을 단위로 한 우대 정책을 빈곤자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바꾼다. 이상.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족단결법은 이 논문에 준거하면서 제정되어 갔음을 해당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통성의 증진, 교황, 교류, 교융, 상호 매립, 국가 공통어, 중화민족 공동체 등은 해당 논문에 호응한 용어들이다. 도표 2, 민족단결법 제정까지의 경위 해서 한자로 일론말로 쭉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2.0으로 NED 해체한 트럼프. 2025년 2월 21일 컬럼 시진핑의 경위, 트럼프와 마스크에 의한 USAID 해체는 중국의 대적 NED와의 같다에 썼듯이 트럼프는 지난해 2월 1일 USAID 미 합중국 국제개발청을 해체한다고 선고했다. 실제 완전한 해체는 7월 1일. USAID는 NED를 재정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직으로 USAID가 해체되면 NED 활동은 와해된다. 시진핑에게 이렇게 고마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 전복을 위한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보면 시진핑으로서는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입지에 있음이 드러난다. 트럼프가 어디까지 본고에서 쓴 경위를 인식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트럼프와 시진핑의 방향은 이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므로 G2 구상으로서는 그것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낮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2024년 다카이치 산하에 대만 독립을 내건 민진당 정권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표명. 시진핑으로서는 무리해서 지난해 10월 31일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겸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줬는데 그 전후로 대만 대표와의 회담 투샷을 X에 올리고 11월 7일에야 가오시 발언이 나와 버텼다는 얘기일 것이다.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국공내전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하는 취지의 것을 써왔지만 예를 들면 칼럼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아직 국공내전의 연장선상. 어쨌든 마오쩌둥 일본군과 공모한 남자나 대만 군사기밀정보가 말하는 중국 항일전쟁의 진상을 저술하고 있으므로 중국에 가면 구속될 것이 확실하다고 자기는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생긴 여자분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다른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글 전체 속에 중국을 마치 두둔하는 듯한 어휘들이 읽혀집니다. 본인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가족들이 죽어서 일본에 왔지만 그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글의 내용은 은근히 그런 게 읽혀집니다. 결론은 자신도 민족 단결법에 걸린다는 것이라고 위장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중국인이 민족 단결법 악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글이 되기 위해서는 중공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자학원 및 해외 경찰서 공작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인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CIA만 데이터 공격을 하는데 CIA는 국共내전 때 CIA는 모 대통령을 도와줬다고 그러죠. 왜냐, 그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을 잡으면은 그 좀 그 제2의 그 G2 그 세계 패권 뭐 이런 등등으로 했을 때는 이 중국 공산당이 이기는 것이 낫다라고 그때는 판단했었고, 그다음에 키신저 옹이 가서 했을 당시하고 지금의 중국하고는 좀 틀리니까 얘네들 개방시키면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다 건너 한국으로 도망, 중국 반체제 인사 캐나다 도착해. 6월 28일 시사통신과 AFP 공동 보도 내용입니다. 올해 고무 보드를 타고 한국에 도망친 중국의 반체제 활동가의 동광평시 68세가 캐나다에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이 27일 미 일간 뉴스 뉴욕타임즈에 밝혔다. 전직 경찰관 둥씨는 정치개혁 및 인권옹호 활동을 호소하며 중국 정부의 눈엣가시가 되어온 인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복역했다. 중국 공산당을 오랫동안 비판하던 중국 탈출의 번번이 실패한 끝에 먼저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 당국에는 일시 구속되었지만 그 후 출국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둥씨는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한국까지 9.9마력 엔진을 얹은 약 3m 고무보트를 이용해 황해를 건넌 여정을 뉴욕타임즈에 밝혔다. 당초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이내 방향 감각을 잃고 바다와 하늘이 온통 새하얗고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회고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 어부에게 구조되었다고 한다. 그가 어떻게 풀려났는지 그 자세한 경위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둥씨는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탄압 10년 만에 청원서에 서명하면서 경찰관 자리에서 풀려났다고 그랬는데 쫓겨났다고 봐야 되겠죠.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둥씨는 이후 2001년부터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약 3년간 복역하다 2014년 천안문 관련 활동을 둘러싸고 다시 구속됐다. 둥씨는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했고 가족은 나중에 난민으로 캐나다에 재정착했다. 하지만 타이 당국은 동씨가 유엔에 인정된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둥씨의 신병을 중국 경찰에 인도했다. 둥씨는 2019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2019년에는 대만의 진먼 제도까지 헤엄쳐 가려다 하마터면 익사할 뻔했다. 2020년에는 베트남으로 탈출했지만 베트남 경찰에 구속돼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졌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국 어부한테 구조돼서 결국은 캐나다에 있는 가족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한 반도체 산업의 비용 폭탄될 수도. 근데 앞에 거가 우리나라 뉴스에는 그렇게 안 나온 것은 중국 눈치를 보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언론에도 노출이 잘 안 되고 어디 뭐 구조됐다는 뉴스는 한번 그 후에 얘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일본 뉴스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네요. 한 반도체 산업의 비용 폭탄 될 수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숨은 청구서. 황민규 조선비즈 6월 28일. 이찬익 삼성 준감위원장은 반도체 투자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29일 대대적인 뭐 발표를 한다니까 오늘 오후쯤 그 뉴스를 보고서 좀 편집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대한민국 미래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는 그 북경벨트와 호경벨트 이렇게 해서 그 이 북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까지 제가 지도에 그려가지고 미래 한국을 위한 좀 생각들을 좀 해봐라. 예, 균형 발전, 뭐 균형 발전 이따위 얘기하지 말고 국가란 것은 저기 특화 발전을 해야지. 지역마다 저기 호남 지역은 중화공업이라든지 또 뭐 요즘 뭐 환경 운동가들이 얘기하는 저 재생에너지 쪽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왜 반도체가 그렇게 욕심이 나가지고 이 정권이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국산 우대 묘수, 불란서 프랑스 WTO 규정 지키며 중국 공세 막아. 세종 이주형 조선비주 6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자동차 제조 수입사를 발표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기후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편한 뒤 지급 대상에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조 수입사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해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선 수입사보다 국내 제조사가 보조금을 받기 유리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세계무역기구는 수입산을 국산 제품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도 평가, WTO 수입산 차별금지 규정, 프랑스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통상마찰 피하면서 자국업체 지원.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 모터스에 전시된 비아디의 전기차 위안 플러스 모습.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국산 전기차를 하지만은 정작 현대차는 전기차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봐서는 만약 기후부가 요즘 우리 이 정부 관료들도 그렇고 이 좌파 정권도 그렇고 중국 EV를 높게 평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니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중국 애들이 지금 BYD가 어저께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빛이 7조 엔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음, 얘네들도 아주 큰일 나 있는데 어떻게든 팔아내야 되거든요. 덤핑 공세를 등등을 통해서든 뭐 하지 말라고 뭐 말들은 이렇게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하도 친중 편향적인 현 정권이나 이런 뉴스가 국산 우대 묘수 이런 것은 위장 표현인 거 아니냐. 오히려 중국 지금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금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중국한테 유리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플랫폼 뭐 이런 전자상 거래 알리페이라든지 그다음에 테뭐라고 있죠. 공공연히 하면서 걔네들 거는 좀 해주면서 미국만 왜 자식들아 왜 돈 내라고 그러냐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좌파 정권은 친중 정권인 것 같습니다. 친중 정권이에요. 겉으로는 한미동맹 운운하지만은 출신 성분 자체가 얘네들은 반미주의자들인데 겉으로만 친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양다리 있을 수도 있고요. 이란, 미국의 공격에 의해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공격하며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중단 위협. 존 캠프렐 AP,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AP, 이란의 준군사혁명 수비대는 일요일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겨냥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미국이 공격을 계속할 경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미군 중앙사령부는 토요일 이른 아침 해상에서 선박을 공격한 후 이란군의 감시 인프라 통신 시스템 방공망
드론 저장 시설 및 지뢰 제거 능력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휴전협정 위반으로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저장소와 해안 레이더 사이트를 다시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으며 군사적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공격이 이란의 유조선 공격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고 이런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트럼프, 이란 교훈 보도되면 군사적으로 끝낼 것. 호르무즈 상성 공격의 대규모 보복 경고. 이창호 위크르크스 한국 6월 28일 이란 호르무즈 상성 공격의 대대적 군사 공격 시사 고강도 경고. 양해 각서에서도 군사적 충돌 거듭하며 호르무즈 해협 긴장 최고조.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성 공격을 이어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통해 미국 항공기가 휴전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방금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며 그들은 교훈을 절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군 전날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군사시설을 타격한 데 이어 이란이 다시 상선을 공격하자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통신시설 등을 추가 공습했다. 이란 역시 미군의 공습에 맞서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한 바레인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현 이란 지도층이 혁명 수비대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미국의 작전은 장기전으로 이란 고사 작전 같은 느낌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목격자들은 소형 항공기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충돌했다고 말합니다. 베이징 6월 26일 금요일에 자동차 크기 정도의 항공기가 베이징의 가장 높은 건물에 충돌했다고 목격자들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으며 경찰은 고층 건물 주변 도로를 폐쇄하고 당국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CITIC 타워, CITIC 타워 또는 차이나준으로 알려진 이 건물은 베이징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108층짜리 고층 빌딩입니다. 국영 대기업인 CITIC 그룹의 본사입니다. 건물 근처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서 있던 한 택배 기사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그리니치 표준 시간 이게 뭔지 시 10시겠죠. 차량 크기만한 항공기가 충돌하는 큰 소리를 듣고 인근 지역에서 CITIC 타워로 급히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사람들에게 사건 영상 삭제 요청. 그는 항공기가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영상을 찍었지만 나중에 경찰에 잡힐까봐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게시된 이 건물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삭제되었습니다. 사오 홍슈 앱 레드노트에서 건물 이름을 검색한 결과 목요일에 올라온 게시물만 반환되었습니다. 사고가 의도적인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불분명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공역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 경찰관이 로이터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좀 잘 안 보이지만은 저 위에서 부닥쳐 가지고 여기 좀 검은 점 요게 이게 떨어지는 거 또 이쪽으로도 뭐 떨어지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 파편들이 그리고 그 밑에 떨어져 가지고 화재가 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그나마 어, 소개된 사진입니다. 매우 궁금하네요. 그렇게 그 방공이 엄격한 북경에 어떤 소형 비행기가 와서 부닥쳤다는 게 그거 혹시 드론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드론일 것 같은데 2026년 가장 많은 미국산 차량이 일본 배지를 달았습니다.
신란, 라스토키, 아토블로그 6월 26일, 도요타와 혼다가 디트로이트를 미국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수에 오른 86대의 차량 중 약 65%가 외국 브랜드 자동차 제조업체에 속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3는 그들 사이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14개의 적격 모델로 전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혼다는 13위입니다. GM과 포드가 그 순서를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발명한 조립 라인을 개척한 회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컨베어 시스템은 미국 포드의 창작품이죠. 그것 때문에 이 세계 산업이 크게 발전했는데, 한편 엘라바마에 위치한 혼다 공장은 수상 역사상 미국 내 다른 어떤 공장보다 많은 차량이 AMI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미국 노동자와 미국 땅에 대한 투자, 후드에 일본식 이름을 붙인 자동차 제작. 놀라움 속의 연구상이 10위. 테슬라의 모델 3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모델 Y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프는 글래디에이터와 그랜드 체로키로 3위와 4위를 차지했으며, 후자는 국내 부품 콘텐츠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66계단 상승했습니다. 켈리 토요다라고 그 1위를 한 14개 그 적격 모델, 그게 다셈인 14개인지 모르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대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자동차가 미국의 그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현대도 거기 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동남아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미국의 이런 거라니까 대형인데, 동남아는 소형차들을 좀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 스즈키라고 그 이 오토바이 전문했던 스즈키라는 오토바이, 혼다도 물론 이제 그 오토바이 메카이긴 합니다만은, 그 스즈키가 또 뭐 깃발을 날리고 있다, 동남아에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김정은, 왕조, 여측근 투톱의 미묘한 거리감, 김여정과 현송월의 무슨 일이. 다카 히데키 데일리 NK 재팬 편집장. 이설주 그 김정은 여사죠. 김여정 동생, 여동생, 현성월, 뭐 국악 무슨 저기 했다가 얼굴 이쁜 거로 해가지고 측근이 됐다 그러고, 최선희 씨는 전형적인 그 외교관 출신인데, 그, 그 김여정과 현성월 사이에 뭔가 미미한 뭐가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김정은 체제에서는 여성들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후계자 후보로 주목받는 김주혜 씨는 물론 친여동생인 김여정 당부장, 외교의 얼굴이 된 최선희 외무상, 그리고 의전과 행사 운영을 관장하는 현성월 당 부부장까지 북한의 권력 핵심에는 여성이 눈에 띄게 됐다. 이게 저기 유튜브 방송했는데 일본말이라서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 했지만은, 김주의 뭐 사진도 여러 개 좀, 아니 그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학생인가 하는데 그 양장을 한 걸 보니까 엄마만큼 뭐 여성으로서의 볼륨이 벌써 탁탁 나오고요. 엄마 닮아서 그런지 그 김주혜도 엄청 그 이쁘게 생겼죠. 북한의 그 여성 지도자가 나중에 될지, 거기는 이제 김씨 왕조가 됐으니까, 저는 뭐 공산주의라고 부르고 싶진 않습니다. 니들은 그냥 김씨 왕조야. 이씨 왕조를 뒤집어 가지고 니들이 김씨 왕조 만든 거 아니야. 어디 김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젠슨황 첫째 딸은 왜 한국 경찰에 이메일 보냈나? 강현태 데일리안 6월 28일. 이달 초 방한 당시 협조에 감사 표해. 경찰이 황 CEO 등 엔디비아 관계자들이 한국 방문 일정을 관리해 준 데 감사를 표한 셈이다. 황 이사는
경호팀과 협업 및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며 황시호 역시 경찰이 한국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5일 황시호의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 방문 일정과 관련한 현장 인파 관리에 나선 바 있다. 당일 황시호는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난 뒤 고깃집에서 국내 기업 CEO들과 삼겹살 소주 회동 일정을 소화했다. 황시호는 외국 정부 요인 등이 아니라 경찰청 경호 규칙상 경호 수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금요일 밤 홍대 특성상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기동대 배치를 결정했다. 당시 현장에는 기동대 1개 부대 60명과 경찰관 40여 명이 투입됐다. 이 황 딸내미가 그 서양인하고 결혼해서 서양인처럼 보이네요. 그러나 머리는 검은해요. 염색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 메디슨 황 엔디비아 옴니버스 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이사가 지난 8일 최태원 S그룹 회장과 만나기 위해 SK 서림 빌딩에 도착하고 있는 사진을 소개했는데 이게 무슨 노트북인가 그걸 태블릿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인데 뒤에 애들은 경호원들이겠죠. 이런 평상복으로 경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차기 일본 총리 1순위 후보 방위상 고이즈미 신치로 그 언론 매체는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 가십거리로 표현하고자 했는데 일본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인데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죠. 무슨 그 공군기 무슨 쇼 이런 거나 뭐하고 뭐 교류를 무슨 셔틀화하자 이런 얘기는 좋긴 좋은데 핵심적인 거는 지금 일본이 원하는 군수물자 지원 협정 상호 간에 일본에 일이 있어가지고 대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할 때 한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한국의 유사시에는 일본이 물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좌파 정권이 뜨뜻미지근하게 자꾸 미루고 있는데 언젠가는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주 미남이죠. 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 대신이라고도 그러고 방위상이라고도 그러는데 일본은 내각제가 이렇게 오래되면서 참의원, 중의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 상하원처럼 참의원들은 아무래도 그 과거부터 내려온 그 귀족 계급 애들이 주로 좀 하는 것 같고 중의원이 일반 평민들이 형성한 국회 같은데 어쨌든 이 차기 지도자 후보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 그 행정부서 경험을 통해서 이 방위상 하기 전에는 그 저기 농수산 장관을 해가지고 쌀값 오른 거를 그 강제적으로 내리는데 기여를 했죠. 이 이제 고이즈미가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일국을 이끌 지도자로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어, 아버지도 그 저기 총리를 했었습니다만은 아버지 때는 별로 그 고이즈미 총리는 그렇게 부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강력한 이미지가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그 이 정치인이 가문 이런 게 형성이 뭐 안 될까? 그냥 개나 소나 다 범법자들 이 저기 이런 애들 범죄 그 경력이 있는 애들이 뭐 국회의원 막 그냥 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있는데 장관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신보수선언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이 상권 분립화에 옛날에는 뭐 지금 좌파 정권 그다음에 무슨 그 보수 정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행정 사법 뭐 이런 걸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법부가 가장 부패한 데거든요. 그 사법부. 그래서 고인물이 썩는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그 지도층들이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군이 일본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돌이들이 지금 이 지도층이 돼 있죠. 아니, 아주 식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윤석열도 대통령이 그랬었고, 저기 지금 이재명이도 그 고시 출신, 법돌이 출신이고 다 그런데, 그 뭐 문재인이도 그랬었던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돌이하고 상돌이 중에서 좀 지도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응? 그런 생각이고요. 법돌이들은 좀 이렇게 좀 중간쯤 해라. 참모 역할 정도 하는 거로. 그게 법돌이 역할이지. 마피아 영화를 봐라. 그리고 이제 이념을 떠나서 좀 식상했어요. 그 소비자 주권 시대, 소비자 보호, 뭐 고객 만족 이게 아니고 소비자 주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시장 같은 데는 그 주권,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소비자죠. 이런 등등,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 소비자 주권 시대, 그거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호남 반도체도 그렇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